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수목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이죠. 약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과 아주 슬픈 일들이 있었죠. 저는 오늘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오늘 오후 3시 좀 넘어서 경찰청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가로세로 연구서 강용석, 김용호, 김세희 이 3명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추가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랬죠. 그 지난 주말 운명을 달리하셨고 주말 급하게 이제 박주신 씨,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이제 영국에서 일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인가? 이제 7월 10일경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장례 중이고 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인하고 하는 미래통합당 송파 쪽의 국회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망언을 하는지. 상중이고 장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인 박주신 씨에 대해서 과거 7년 전에 이미 박주신 씨에 관련돼 가지고 탈탈 털고 재검 또는 공개 신검까지 받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에 강용석 의원도 그 당시에 박주신 씨에 대해서 MRI가 바꿔치기 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결국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도 사퇴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인 배현진 씨가 박주신 씨에 대해서 또 다시 병역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건과 관련돼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과 그리고 70조 2항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참 그렇죠. 많이 아프고 슬프죠. 아직까지도 마음이 멍멍합니다.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나면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슬프고 또 분노도 하고 또는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도저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님,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이나 박주신 씨 관련돼서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렇죠. 당시 이 피고반인들이 범죄 행위가 있었던 그 당시 2020년 7월 10일과 11일 그 당시에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상중이었는데 어찌 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웃고 깔깔거리고 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님이 다수의 어떤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는 그런 기가 막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공공연하게 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고, 본인들은 후원을 엄청 또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배현진 씨도 마찬가지로 박주신 씨에 대해서
재검을 받고 뭐랄까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는 뭐 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전 현직 국회의원이고 사회에 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은 욕도 아깝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가지고 벼락을 맞아 죽던가 죽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아주 엄중하게 고발을 통해서 처벌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하느님이 노하셔가지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벼락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이 아픔과 슬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 저의 아픈 마음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솔직히 건강은 좋지 않지만은 좀 힘들게 가까스로 오늘 오후 3시경에 이제 각각 2건으로 이제 나눠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들 피고발인들에 대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김용호, 김세희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한 사건과, 그리고 배현진이 박주신 씨에 대해서 재검을 받고 병역 의무,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 고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역 비리 의혹이라고 하면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역 비리 의혹입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고. 이 사건은 병역 비리 의혹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돼서 재판 중에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미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2011년도에 당시 박주신 씨가 그 공군에 현역 입대 후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허벅지 부상인가요? 오래전에 부상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MRI를 찍고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발생이 돼가지고 발견돼서 그렇죠. 다시 재검을 통해서 보충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인가 강영석 의원이 MRI가 바꿔치기 된 필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신체 검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고, 2012년 2월 22일 박주신 씨의 공개 신검에 당시 KBS와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등 언론사 기자와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공개 신검에서 박주신 씨의 MRI와 진단서에 첨부된 MRI는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신검을 통해서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인데, 이 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2012년도인가요? 그 당시 강영석 의원이 본인의 말과 항의에서 명예훼손과 그런 그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2012년도에 당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또다시 박주신 씨가 공개 신검을 대리로 받았다. 그렇죠? 어떻게 그 언론사 기자가 서울시 관계자들과 수십 명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건을 또 대리로 공개 신검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시 이제 1년이 지난 후죠. 2013년도 5월 28일자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박주신 씨의
그 병역법 위반 관련 고발에 대해서 무혐의,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현진 씨가 갑자기 어느 날 한 7, 8년이 지난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예? 만약에 배현진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단 1%, 0.01%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강영석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영석 씨가 크게 한번 되었죠. 박준신 씨 관련돼서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백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7, 8년이 지난 지난주에 갑자기 배현진이 또다시 이 사건을 쟁점화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사람이라면은 그분들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주인 유가족이자 상주인 박주신 씨에 관련돼서 이런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이게 사람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진짜? 예? 정말 진짜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 설령 어떤 사실이 뭐 근거가 의혹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간이라면은, 최소한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장례가 지난 후에 어떤 정당당당하게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얼마나 된다고, 며칠 된다고 그거를 못 참고 상중에 장례식도 끝나진 않았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유포를 하고 망언하고 또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분노하고 화나고 슬퍼하시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저야 뭐 욕을 안 합니다만은, 진짜 욕도 아깝고 욕도 하기 싫고, 얘네들은 진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직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때려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진짜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이 위협행위를 했으니까 그 위협행위 한 만큼 처벌을 받아라 해서, 제가 지난 주말 보통 같았으면 하루에 다 했을 텐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 좀 많이 걸려가지고 저 오늘 오후까지 급하게 작성을 해서 오후 3시경에 경찰청에 이제 각각 2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진보 진영 또는 정의롭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최소한 우리가 뭐 100% 진짜 완전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적어도 확실한 것은, 100%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저들과 부역자들보다 우리 진보 진영은 저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저들보다는 덜 나쁘고 저들보다는 많이 정의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부 적폐 세력들, 보수 쪽에서는 이 기회다 싶어서 온갖 기가 막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잣대를 들이대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진짜 분통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들이.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상하시겠지만은 지난 3년 전을 과거, 그렇죠?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과 이후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은 3년 동안 많은 것들이 그래도 변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우리만 몰랐지 외국에서는 코로나19 인해서 드러난 결과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좀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겠지만은 어떡합니까? 이미 그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슬픔을 또다시 잊지 말고 이 슬픔을 마음속에 굳은 결심으로 승화를 시켜서 저들과 적폐 세력과 저 극우 세력들, 친일 세력들과의 전쟁에 거기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더 비열하고 오히려 총칼 들고 싸우면은 그게 오히려 정의롭습니다. 지금은 온갖 음해와 공작과 비방과 이관질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졌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탈탈 털면서 윤석열 검찰이 기가 막힌 짓을 벌였고 또 마찬가지로 또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그 사안 자체로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벗어나고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마음이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속상하시겠지만은 이리힐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쟤들은 어차피 사람이 아닌 악마고 적폐 진짜 쓸어버려야 할 진짜 한치의 관용과 용서가 없이 무자비하게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청산해야 될, 척결해야 될, 쓸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 인간의 것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짚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들은 온갖 유혹행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하고 나쁜 짓을 동원해서 저질러서 이런 일들을 키우고 재생산하고 하는데 속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계속해서 또 이제 한동안은 또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온라인에서 돌고 있죠. 허위 가짜 뉴스 가짜 고소장이 돌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 이미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몇 건 제보를 받았는데 더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고 어떤 카톡방이나 어떤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또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그런 가짜 뉴스 고소장을 올리고 유포하는 그런 행위하는 사람들을 저한테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그 어떤 특정 사이트면은 아이디하고 그 정보 아이디 정보도 캡처해 주시고 본문이 그 사이트 주소가 나 있는 본문도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전후 댓글까지 다 복사해서 그 방에 또 정보까지 또는 그 닉네임이나 사용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그래서 제가 제보받은 그 건과 관련돼서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 고소장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힘듭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님의 안타까움
마음에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냈습니다. 많이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나서게 됐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제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로 마음먹은 이상 다시 또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건강이 좀 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만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지만은 하루 이틀 적폐청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저도 잘 건강 관리하면서 적폐 세력과의 싸움에서 좀 더 열심히 다시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아픔과 슬픔, 고통, 분노가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좀 힘들겠지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좀 덜어내시고 그런 마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좀 긍정적인 쪽으로 승화시켜서 그쪽으로 발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뜨고 부릅뜨고 찾아서 주변에서 그런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하는 나쁜 파렴치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 전에 과거 알려드린 메일이나 ssm2002 smmo @gmail.com 이 메일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쪽지 기타 메일로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은 이번 박원순 시장님 관련된 사건은 제가 계속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은 그래도 힘을 내서 파이팅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거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내십시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